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영남이공대학교 노인요양시설 창업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대구 남구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복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학생들보다 모든 게 서툴기 때문에 지금 속으로도 많이 떨리고 있고 이 버튼도 못 누를 수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취업 스토리, 제 취업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다가 대학을 못 가서 그 대학의 한을 품고 결론은 대학을 가서 지금 이 꿈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례 발표를 하라는 소식을 듣고 조금 설레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자리에 서보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좀 설렘이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잠도 잘 안 오고 얼굴은 자꾸 화끈거리고 잠잠해졌던 갱년기 증세가 다시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할 수 있으려나 걱정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 방에 있는 책꽂이에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제가 올해 57살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저한테 한 대 때렸어요. 맞아, 지금 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하겠어. 내가 언제 이런 무대에 서 보겠어. 기회가 왔을 때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다잡고 진정을 하고 용기를 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학창 시절을 말씀드리면 저는 중학교까지 가방만 메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학창 생활이 아닌 그저 그냥 등하교만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2 때 아주 좋은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어린 동생 둘을 데리고 자취할 때 담임선생님께서 제 야간 자습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제 동생 둘의 간식을 챙겨주시고 밥을 챙겨줘가면서 제 뒤를 돌봐주셨어요. 근데 제가 공부가 62명에 27등, 28등을 하고 있을 때인데 선생님한테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공부에 취미를 들이게 됐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과로 다 넘어갈 때 문과에서 보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용기를 내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되어서 대학에 대한 꿈을 그때부터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TV에서 보는 기자도 되고 싶었고 그래서 서강대 신방과를 가고 싶었고 그때는 캠퍼스가 경희대 캠퍼스가 좋다는 소문이 있어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학은 캠퍼스니까 경희대 한번 가볼까? 그런 꿈도 갖고 공부를 했죠. 그리고 학력고사를 치르고 제가 대학 원서를 쓰게 됐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죠. 제가 엄마 저 어떤 대학교 가면 될까? 서울로 갈까? 대전으로 갈까? 저희 엄마가 그때 이러시더라고요. 니네 아버지 지금 고기 안 잡혀서 돈 없어서 비더들어 다니고 있어. 네 동생들 저 어린 동생들 있는데 너 어떻게 학교 갈래? 어떻게 가르친다니 내가 너를. 너한테 할 말이 정말로 없어. 엄마는 면목이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엄마가 제 앞에서 죄인이었어요. 그 마음을 지금은 천번 만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한없이 원망스러웠어요. 나았으면 가르쳐야지. 안 그러면 공부를 하지 말라고 애저녁에 얘기를 해주지. 그런 원망을 갖고 제가 일을 갈았죠. 대학의 꿈은 깨끗이 접고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다행히 태평양화학이라고 하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버젓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능력 있고 잘생기고 이해심 넓은 남편을 만나서 23살 가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로 꽃다운 나이였어요. 그런 남편을 만나면 저는 꽃길만 걸을 줄 알았죠. 그래서 결혼을 했고 남편을 따라서 대구를 내려와서 살면서 남편의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기분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일을 돕고 시어머니의 시아버지의 농사일을 돕는데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대학의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에 대한 꿈만 가지고 있다가 제가 결혼을 일찍 한 덕분에 40 후반에 두 아들을 독립을 시키고,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셔서 남편과 시골에 가서 합가를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제 삶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어른들을 만나서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제 노년이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분들을 그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고 아니면 밭에 나가서 호미와 씨름을 하고 지친 몸으로 저녁에 집에 가서 주무시는 일상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젊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끝에 구글을 열심히 검색하고 있을 때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발견하게 된 게 영남이공대학교 노인요양시설 창업과라는 학과였어요. 너무 기가 막힌 절호의 찬스였어요. 저한테는. 제가 그토록 꿈꾸던 대학교, 그리고 제가 살고 싶은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어른들과 살아가야 될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를 제가 동시에 고민을 털 수 있는 기회가 왔길래 입학을 하게 되었죠. 제가 입학했을 때 입학식 그 장면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나이가 많아서 애들한테,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한테 제가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할까, 또는 짐이 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입학식장에 갔더니 학부형 되시는 어르신들이 가득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설마 했는데 그분들이 학생이었고 제 동기들이더라고요. 22학번입니다. 실망을 했지만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대학이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학교를 가게 되었고, 저희 학교의 특성상 제가 공부했던 주말반, 토요반은 온라인 수업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날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적응이 잘 되지 않아서 조금 어려웠지만 토요일 날 가서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고 일주일 동안 온라인 수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그 수업 방식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고, 특히 온라인 방식이 처음에는 좀 재미없다 싶었지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만학도한테는 아주 적격인 그런 수업 방식이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했고, 저희 교실은 여기저기 사진도 제가 가지고 왔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교실의 분위기예요. 사실은 너무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정말 그 성인학습자를 배려한 시설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깜짝 놀랐죠. 어디 사장님이 앉을 법한 의자, 높낮이가 조절되는 책상, 그리고 빔 프로젝트도 화질이 너무 좋았고요. 하여튼 너무너무 좋은 강의실이었습니다. 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저희 한 반이 33명이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교재 안에서의 복지, 그 다음에 많은 연륜을 쌓아서 세상을 살면서 당신들이 직접 겪었던 복지가 만나서 강의실은 어떤 명강사의 강연장보다 훨씬 더 뜨겁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30대부터 80대가 모여있는 이 강의실이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겠습니까? 저 책상이 높낮이 책상이거든요. 조절이 되는. 수업하다 보면 누가 버튼을 눌러서 책상이 올라가요. 그러면 내릴 줄을 몰라서 그 높은 책상 수업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는 밑으로 내려가요. 우약고 어쩜 좋지,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노? 정말로 처음엔 적응이 안 되고 너무 재밌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령대에 그분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방식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희 천마스퀘어 6층의 분위기는 사람 책이 가득히 모여있는, 빼곡히 차있는 사람 도서관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하교보다 등교가 좋은 학교 생활이었고, 집에 가기 싫어서, 그리고 저 좋은 시설을 저희가 활용하고 싶어서 수업이 다 끝나면 저 시설을 이용해서 영화도 보았고요, 음악도 감상하기도 했고요. 정말 멋진 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대학 생활을 정말로 재미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팀별 수업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어요. 동아리 활동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방학 때는 이런 특강 수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합창도 하기도 하고, 제 MBTI가 뭔지 몰랐고 MBTI가 뭔지도 몰랐는데 제 MBTI가 ENFP라는 것도 특강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노인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동화책 읽어주는 그런 자격증도 딸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서 다양한 특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짧은 2년의 대학 생활이었지만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되는 그런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교 2학년 때 사회복지학과에 가장 꽂힌 사회복지 실습이 있습니다. 그 실습을 가게 됐는데, 저는 제가 내는 세금이 늘 아까웠거든요. 나는 얻는 것도 없고 나는 받는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가나 싶었어요. 근데 제가 노인복지관에 실습을 나갔는데, 그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거기서 열정적으로 임하는 그 어른들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그 사회복지 저희 선배님들의 그런 열정적인 움직임이, 아, 내가 세금을 내는 게 아깝지 않구나.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살아서 세금을 더 낼 수 있으면 내도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게 저 실습이었어요. 그때 제가 취업을 결심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사례 상담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 망가진 냉장고와 가전제품으로 가득 쌓여져 있고, 컵라면만 드셨던 그 빈 컵라면 용기가 가득히 쌓여져, 산같이 쌓여져 있는 쓰레기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할아버지를 1시간 반 동안 제가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되돌아서서 나올 때 생각했죠. 이제 내가 이 나이가 됐으면 하던 일 놓고 이 현장에서 내가 공부한 걸 한번 펼쳐봐도 되겠다. 젊은 친구들이 어렵다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줘도 되겠다. 조금 굳은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취업을 결심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현장 실습 다녀와서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현장 실습을 다녀와서 저희가 간 곳이 이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인 선진 복지시설 견학을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일본의 고베에 가면 행복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한 마을이 복지 마을이에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온천도 운영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이 되고 운영이 되는 그런 복지시설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다녀와서 제가 또 하나의 꿈을 갖게 되었죠. 10가구 남짓한 저희 동네에서 나 한번 이분들 데리고 요양원 걱정 안 하고 노인병원 걱정 안 하고 서로 보듬어 살 수 있는 그런 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었는데, 이 행복촌을 보면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됐어요. 할 수 있겠다. 물론 이거에 100분의 1도 안 되겠죠. 10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꿈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체를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다녀오고 저희는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던 인연이었기 때문에, 너무 헤어지기 아쉬운 인연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이런 기념사진도 한번 찍기도 했죠. 그러고 저는
올 1월 2일 날 남구 시니어 클럽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기관에 취업해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9살 때 시무식이라는 걸 그 직장에서 해보고 올해 제가 두 번째 시무식을 이 기관에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44명의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스쿨존 어른들을 담당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 제가 지금 좀 전에 반차를 내고 이곳에 오게 됐는데 저희 기관 3층에서는 지금 저랑 같이 졸업한 동기이자 제 인생 선배이신 그분들이 시니어 클럽의 참여자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직무 교육을 받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제가 졸업을 해서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저 같이 공부한 동기들이 실버 인재로 재탄생이 되셔서 지금 현장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둡고 외롭고 그곳에 다가가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저희는 순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더 큰 꿈을 위해서 비록 나이는 많지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모두의 큰 격려와 응원이 꼭 필요하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의 스승이 되어주신 영남이강대학교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복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에 대한 우리 질의 우리 심사위원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감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10대, 20대부터 50대까지의 스토리, 그리고 또 입학부터 취업까지 그야말로 스토리를 잔잔하게 들려주셔서 저는 세바시 강의장에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토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인데 한 번으로 대답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행복 프로그램 갔다 오신 거 아주 인상적이다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 외에 혹시 학생으로서 성장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참 도움이 되었다라는 네. 그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네. 또 선생님께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셨죠. 네네. 그럴 때 아마 온라인에서 배운 내용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네. 교수님하고 어떤 또 배움의 장이 열렸었는지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네. 온라인에서 수업을 듣게 되니까 그야말로 그냥 지식만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쉽지 않아서 반복 학습도 계속 하면서 듣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영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금요일까지 저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교수님을 만나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궁금했던 복지에 관련된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 만나서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것들 중에서 또 연세 드신 분들이 풀어내는 그런 내용에서 교수님들도 또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하시고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의 형태는 저는 충분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단지 제가 아쉽다 그러면 교수님들하고 더 토론도 하고 싶고 더 많은 시간들이 배정됐었으면 좋겠지만 토요반이었고 또 2년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았던 건 아쉬웠지만 질의응답이 굉장히 많았던 수업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HTHD라는 이런 것들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얘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